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내 심장 박동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20회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 아니, 열어서는 안 되는 곳.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그 문틈에서 낯선 바람이 스며 나왔습니다. 종이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 마치 누군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 안 돼, 돌아서야 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집에서 20해를 살았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높은 담벼락과 두꺼운 철문으로 둘러싸인 저택. 아침이면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번지도록 했습니다. 은은한 차 향을 풍기며 집안을 채우는 것, 빛나는 은식기를 반짝이도록 닦아두는 것. 그것이 내 일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처럼 흘러갔습니다. 늘 같은 동선, 늘 같은 대화. 하지만 그 평온은 언제나 긴장과 함께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존재가 어떤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지 매 순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윤 회장, 동진그룹의 수장. 세상에서는 제게의 거목이라 불리지만 내게 그는 차갑고 냉철한 목소리로만 다가왔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짧고 간결한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그의 걸음이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단 한 번 그가 길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방은 절대 열지 마시오. 그 경고가 내 삶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20년 동안 그 방 앞을 닦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여 문고리에 손끝이 닿을까봐 일부러 먼 쪽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늘 존재했습니다. 저택의 그림자처럼 내 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느릿하지만 기품 있는 걸음. 구두굽이 대리석에 올리며 저택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후 나와 집사람은 싱가포르에 갑니다. 사흘쯤 걸릴 거요. 네, 회장님. 집 잘 지키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저택 전체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이제 며칠 동안은 좀 편하시겠네요. 같은 가정부인 선영 씨였습니다. 젊고 활기찬 그녀는 종종 내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회장님 없으니까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하면 안 되지. 이 집은 원래 그런 곳이야. 말을 마치며 시선을 돌렸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 그 방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나무문, 황금빛 손잡이, 언제나 잠겨있는 그곳. 나는 재빨리 눈길을 거두고 다시 걸레질에 몰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았습니다. 그 방은 언젠가 나를 다시 부를 거라는 것을. 회장 부부가 해외로 떠난 날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차가 떠나는 엔진음이 사라진 순간 집 전체가 깊은 숨을 내쉬는 듯 했죠.
나는 홀로 남겨진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10수년 동안 익숙하던 벽지의 문이, 매일 닦아내던 거울, 늘 정리하던 가구들.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긴장감을 감추고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고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스쳐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 묵혀있던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 위층, 금지된 그 방이었죠. 그 방은 절대 열지 마시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회장이 단호하게 내렸던 경고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 말대로 살아왔습니다. 늘 복도를 청소하며 그 방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시선을 오래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닦고 지나치고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명령처럼 차갑게 다가왔던 경고가 오히려 나를 붙잡는 듯 했거든요. 열지 말라는 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혼자 차려놓은 밥상이 쓸쓸하게 보였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아니,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그 방을 떠올린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기억, 알 수 없는 빈자리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죠. 그 방에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두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밤이 되자 복도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등을 켜지 않은 채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손잡이에 닿은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아직 열쇠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억눌린 욕망이었고 동시에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서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20년.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살았고 주어진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 방이 왜 닫혀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떠오른 건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웃어주던 기억 같기도 했고 환상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짧아 붙잡을 수 없는 기억. 그러나 그 잔상은 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찍힌 작은 점 하나가 오래전부터 내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점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이 잠든 사이 반드시 그 방의 문을 열고 말겠다고. 설령 그 결과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해도 말이죠.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 방을 감싸 안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위층 그 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고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습니다. 열쇠를 찾지 않으면 결코 문은 열리지 않겠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려는 걸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그 방 안을 향해 뛰고 있었으니까요. 저택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정원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릴 뿐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심장 소리조차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열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부엌 서랍부터 뒤졌습니다. 늘 회장이 쓰던 작은 열쇠 뭉치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보험 증서라는 글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 방만이 목적이었으니까요. 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과 서랍장은 모두 내가 닫고 정리했던 곳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본능적으로 오래된 서랍 손잡이를 더듬었습니다. 철컥 작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쌓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일정, 메모,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러나 끝부분에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진실을 품고 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유가 적혀 있는 듯한 글귀였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열쇠는 분명 이 집 안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고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곧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이 아끼던 고양이였습니다. 나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나는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박스와 도구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쇠조각이 보였습니다. 열쇠 뭉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열쇠 중 어떤 것이 그 방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씩 맞춰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청소부로 살며 쌓인 습관 덕분에 나는 무늬 경첩, 자물쇠의 모양까지 눈에 익혀 있었습니다. 열쇠 뭉치 속 비슷한 모양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복도로 올라섰습니다. 열쇠는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려 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게 바뀔 테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언제, 어떻게 열 것인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나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심장이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지켜온 침묵.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는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눌려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나를 끊임없이 자극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문을 여는 순간 내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불안이 전신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주방으로 내려가 찬물을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고 그 작은 떨림조차 스스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고요해서 더 무거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벽에 걸린 초상화가 내 시선을 붙잡아 놓는 듯 했습니다. 낡은 가구, 닦아낸 바닥, 익숙한 그림자들. 이 모든 게 그대로인데 왜 오늘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변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그 차갑고 묵직한 존재감이 내 심장 박동과 어울려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조차 허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두운 방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두렵고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이 시간에 누가 집에 들어올 리 없었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확신의 찬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등이 굳어졌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요. 여기 역시 변함없군. 낯익으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레 귀국했다는 말도 없이 어느새 이 집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을까?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지만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곧장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곧장 그 금지된 방 앞에 섰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쇠를 꼭 쥔 내 손이 떨리고 있었고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에 닿는 순간 묘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문고리를 한번 쓸어내리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 방이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몰래 계획한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새로운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저 사람도 이 방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가? 복도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방과 나 그리고 회장의 아들이 묘한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낯설게 묵직했고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문에 열쇠를 꽂자 금속성이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철컥 잠금쇠가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 갇혀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곰팡이와 종이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안은 캄캄했고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전등 불빛을 켜서 안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책상, 무너져가는 책장, 바닥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바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줄지어 담겨 있었고 단체 사진 속 배경에는 허름한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지만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사진첩을 덮으려다 책상 서랍 안쪽에서 반쯤 접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오래된 보육원의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관공서에서 발급된 중요한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입양 신청서 초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보호자 이름란은 덧칠과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고 글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항목에는 익숙한 글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 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회장님이라 불러온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는 공란이었고 서명란은 연필로 긋다만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내 제출되지 못한 채 미완으로 버려진 서류였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과거에 어떤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려 했던 흔적. 그러나 이름이 지워진 채 진실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혹시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기억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흐릿하게 남은 그 시절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참으며 종이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 일정한 리듬을 타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숨결이 가빠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방 안의 먼지는 여전히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호흡조차 죽인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감춘 봉투가 손끝에 달라붙어 땀에 젖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먼지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게 숨결마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틈 너머로 어렴풋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내 귀에는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나를 옥죄듯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회장의 아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가 방 안을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가 내 발끝에서부터 손끝,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작은 종이 조각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였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듯 태연한 얼굴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입술이 떨렸고 온몸이 굳어 있는 게 들켜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구두굽이 닿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내 심장은 깊은 구덩이로 추락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벽에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긴 왜 들어오신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차갑게 내려지는 판결 같았죠. 나는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실수를 가장해야 할까? 하지만 내 입은 얼어붙었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뱉으려 했으나 그저 허공에서 목소리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듯,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 나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순간 그가 더 다가와 손을 뻗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내 손끝에 남은 건 싸늘한 허공뿐이었죠.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머물며 감히 어디까지 넘보려는 겁니까? 그 말은 내 존재를 송두리째 짓밟는 듯 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온 삶, 고개 숙이고 버텨온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회장의 차가운 경고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방은 절대 열지 마시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오늘로 모든 게 무너진 거구나. 그는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이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땐 감히 숨길 수도 없을 테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내 귓속을 파고들어 뇌리에 박혔습니다. 심장은 더 거세게 두드렸지만 그 소리는 내 귀에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고, 경찰, 추방 한순간에 내 인생의 전부가 부서져 나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 세월, 침묵 그 모든 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절망은 단순히 한순간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흔들어버리는 삶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나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 아니었죠. 발 아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나 자신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고 숨은 목에 걸려 오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내 얼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흩어진 서류와 사진들이 마치 죄의 증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방엔 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굳은 채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오지 않길 바랐던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는 기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예정보다 며칠이나 빨리 귀국한 그가 지금 이 순간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에 든 서류를 감추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은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깊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장에 닿자 손끝에서 힘이 빠졌고 종이는 바닥에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낮은 목소리는 믿기 힘든 충격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오래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방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페이지 위를 쓸었습니다. 이 눈, 이 보조개, 이 작은 점까지. 그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몰라볼 수 있었단 말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우연히 닮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눈물이 제멋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온 회한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깊고 낮으며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잊힌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놓쳐버린 아버지의 손, 낯선 보육원 마당에서 누군가 불러주던 이름,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던 공허함.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맞습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40년을 찾아 헤맨 내 딸이.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울음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울음과 나의 울음이 방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세월이 이 순간에 한꺼번에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단순한 기쁨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이미 흘러가 버린 청춘, 너무 늦어버린 회한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왜 지금이야? 하지만 회장은 내 어깨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됐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 인생의 금고가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귀에 맴도는 마지막 말, 너였구나, 내 딸이. 그 말은 축복이자 저주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돌아보게 만드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나는 내 이름조차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가정부, 그 두 글자가 내 삶의 전부였지요. 청소를 하고 식탁을 차리고 묵묵히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이 집에서 버려진 아이의 흔적을 무심히 닦아내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의 숨결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목구멍 깊숙이 걸려있던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설고 서툴러서 마치 처음 배우는 언어 같았습니다. 그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와락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굳세던 어깨가 떨렸고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짧은 두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빌고 싶은 듯한 절규였습니다. 나는 그 품에 갇혀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도 함께 흔들렸고 가슴속 깊은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서야? 내 목소리는 절규와 울음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서로의 울음이 뒤엉켜 방 안가득 메아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음은 폭풍처럼 시작되어 잦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었고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후회와 안도,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바란 게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딸로 불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애써 참아왔는지. 하지만 남은 날들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늦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약속 같았지만 동시에 아픈 위로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떨리는 손길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물들이며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시간을 붙잡을 수는 있다. 이제라도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아 살아가겠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평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온은 마치 긴 폭풍 뒤에 찾아온 고요한 바다 같았습니다. 울음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감싸 안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억눌렀던 금지의 공간, 비밀로 가득했던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던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언젠가 열지 못한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열 용기가 때로는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